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저는 오늘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활 밀착 영어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것도 진짜 쉽긴 한데 완전 초보인 분들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영어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때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영어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작정 문법책도 펴보고 영어 공부법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영상이 대상으로 하는 시청자도 그런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 이번 수업은 영어 문법이 어떻다기보다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순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한국어 문장과 외국어 문장을 한번 볼게요. 한국어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말하죠. 단순한 기본적인 어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영어는 한국어와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동양인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서양인은 개인 중심적이에요. 제가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어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로 서열을 정리하려고 하죠. 그게 일단 편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서로의 호칭,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존대를 써야 할지 이렇게 바로 바뀌니까요. 반면에 서양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적이죠. 그래서 나이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냥 이름 불렀어요. 다 친구죠 뭐. 또 동양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 시선 많이 신경 쓰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을이었는데 날씨가 좀 애매했어요. 너무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 춥지도 않은 그런 좀 애매한 날씨. 어찌됐든 저는 가을이니까 가을 옷을 입고 나갔죠. 근데 이 미국인 친구는 파카를 입고 나온 거예요. 이 시내 전체에서 얘만 파카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단순한 거죠. 내가 추우니까 파카를 입는다. 이런 부분에서조차 이 자기중심적인 외국인의 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을 아웃사이더적 관점이라고 하고 서양인은 인사이더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서양은 시각적입니다. 시각. 자, 동양은 되려 하고 서양은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EBS 그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쉬운 예로는 동양의 종교인 불가, 도가 이런 곳에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 자체가 그 신이 되자,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신선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 기독교를 예로 들게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신은 제가 우러러 보는 존재,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수를 셀 때 어떻게 세죠? 자, 이렇게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셉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또 어떻게 세죠?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수를 도대체 어떻게 세느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동양은 아웃사이드적 관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서양은 어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맞죠? 자, 이런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엄청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영어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적이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했던 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먼저 내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주인공,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이 뭐죠? 자, 공부를 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그런데 뭘 공부를 하고 있냐? 보니까 영어예요. 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누구와? 현우와. 어디서? 집에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시작할 준비는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어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원칙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문장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되지? 이 문장은 그러면 주어에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 거지? 자기중심적이라는 그 사고, 그리고 그 시각적이라는 그 사고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영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어순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거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 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문법들을 조금 신박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제발. 유익하셨다면 구독,